쓰는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사녀 물은 물이다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사는 사녀 물은 물이다가 뭐냐 했더니 아니 산이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런 뜻이 아니라 제가 요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할게요. 이 청원선사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석박사 논문 이런 쪽으로 막 써갖고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청원선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내가 봤을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근데 좀 더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었고 물은 물이 아니었어. 좀 더 있다 보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 여러분 이 뭔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할 것 같다고? 대단하신데? 철학에 보면 전제를 인식하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국문까지 딱 왔죠?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딱 오면 처음에 딱 이거 뭐지? 책을 딱 펴. 그럼 뭐예요?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죠. 네. 그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비유하지 않았어. 근데 좀 더 공부를 해봐. 공부해보면 내가 이거 그 뭐죠? 중고등학교 때 생각했던 그 말이 아니었네. 제가 아까 막 이야기했잖아요. 감녀와 을려가 여러분 그냥 제가 이 말 안 했으면 아 감녀 을려 이야기인가 보다. 근데 정철의 두 마음이라고 그랬죠. 산은 산이 아니었고 물은 물이 아니었네. 기억까지 알겠어요? 근데 좀 더 공부해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 가졌던 여러분이 처음에 가졌던 산은 산 물은 물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보는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책이 처음에는 흰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잖아. 근데 막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그 다음에 보니까 아 깨달음을 얻고 나 보니까 이 글자의 의미가 이제 보여야 안 보여요? 좀씩 보이죠? 그런 뜻이에요. 상당히 깊은 뜻이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냥 잘못 생각하면 산이 산이지 산이 물이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자면 본질적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걸 논문도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자아와 그다음에 이기적인 자아. 그다음에 다시 본질적 자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본 것이 산은 산 물은 물이다. 이게 이제 1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기적 자아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아니다는 것을 막 깨달아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3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산은 산 물은 물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뭐든지 글자 여러분도 글자가 그 초등학교 때 이 책을 읽은 거하고 지금 읽은 거 같나요?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때 읽었던 거하고 지금 읽은 건 다르죠. 그거는 왜 있냐?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판하는 어떤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 비판 정신을 다른 말로 이기적 자라고 했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몰라 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는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깨하고 설탕이 합해지면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깨설탕이 아니에요. 뭐라고? 제가 넌센스 엄청 많이 하네요. 넌센스는 많이 하는데 수업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소설로 가면 좀 편합니다. 자, 제 7장 분담소설. 오늘 분담소설까지는 해볼게요. 분담소설. 그러니까 분담소설, 애정소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분담소설을 한번 보시죠. 일단 분자를 좀 설명드릴게요. 잘 봐요. 한자를 보면 이게 차잖아. 이건 알죠? 네. 근데 이렇게 뭔가 뒤집어 놨죠. 여러분 군대에 가보면 차들이 다 뭔가 씌워놨죠. 네. 그렇지 않나요? 군대 안 가봐서 몰라요. 군대 가면 이렇게 차들이 뭐 이렇게 씌워놨다니까. 네. 그리고 막 어디 가면 막 포가 있으면 포에도 막 이렇게 막 이게 다 위장하는 거죠. 위장. 이게 이거 씌우고 이런 게 위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곳 자체가 차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씌워놨다가 다 위장의 의미, 은폐, 엄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여튼 그 군자를 이렇게 써 뭔가 씌웠다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분담 소설인데 이 분담 소설 좀 설명드릴게요. 분담 소설은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이걸 좀 기본 상식을 알고 넘어갈게요. 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자, 역사계 분담 소설이 있고 또 하나는 창작계 분담 소설. 여러분 공부는 그냥 하는 백그라운드 좀 갖고 있어야 돼요. 백그라운드. 역사계 분담 소설 뭐냐? 자, 이렇게 쓸게요. 실존입니다.
여러분 실존 인물하면 대표적인 사람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임경옥, 이순신 장군 이쪽 네. 실존 인물 아니니까 이런 게 역사계 분담 소설. 창작계는 뭐냐? 자, 비실존적 이러면 이해가요? 어려워요? 실존하지 않는 인물하고 자 여기 나오는 자 소대성전이 자 이거 역사계일까요? 창작계일까요? 창작계. 소대성은 실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 시험에 떨어져. 그럼 무슨 학원 가죠? 응? 입시학원가. 아니 내 입시학원 뒤에서 재밌는 질문. 그러니까 뭐죠? 뭐 길에서 이렇게 막 술 먹고 뭐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하니까 원래 이제 고성방가잖아 맞죠? 술 먹고 막 취해서 근데 이거 쓰라고 초등학생 그렇게 아빠인가? 고성방가가 아니고 우리 아빠. 하여튼 그 소대성전이라고 하는 건 그냥 크게 성공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대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창작계 분담 소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이 분담 소설에 나오는 소대성전은 창작계 분담 소설이고 이거는 자 여기 이야기 좀 쓸게. 분담은 전쟁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 좀 설명을 좀 할게요. 군사적인 능력을 가졌어 이 사람. 군사적 능력 써보세요. 영웅이에요. 영웅이고요. 영웅 써보세요. 당연히 이 군담 소설은 당연히 전쟁 이야기겠죠. 맞나요? 네. 그러니까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주인공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느냐?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여러분이 1학년이라서 모르시는데 자 뭐가 있냐면 이제 박씨 부인 있죠. 박씨 부인. 박씨 부인. 이 박씨 부인전 이야기가 있어요. 그 고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있다고요. 박씨 부인전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당연히 역사계는 아니고 창작계겠죠. 창작계라고 창작계. 근데 여기 보면 박씨 부인 이야기가 재밌는 게 엄청난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어. 이 여자가 되게 처음에는 되게 못생긴 여자를 나와. 그러니까 남편이 거들떠 봐야 한 거야. 남자들 이렇게 또 미인을 좋아하나 봐. 그래서 거들떠 보이지 않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워낙 뭐 이런 거야. 말 같은 것도 되게 막 좋게 생긴 말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키우면 막 말이 엄청나게 커져.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박씨 부인의 비범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비범한 능력이 이거야. 자, 벼루가 있잖아, 벼루. 벼루가 있잖아. 그러니까 과거 시험장 보면 벼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벼루를 막 갈아. 벼루 이렇게 벼루에다가 먹을 갈 거 아니에요. 먹을 쫙 갈면 요 시상이 떠올라. 이 이야기 나온다니까 진짜. 여러분 그런 거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네. 지우개 막 이렇게 지우면 막 1번에 2번에 3번에 4 다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급해. 근데 이게 소설이었나요? 소설 박씨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알겠죠? 비범한 능력을 갖고 있다니까. 그런 게 이런 것처럼 하여튼 이런 소설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에 나오는 사람은 다보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거예요. 여기는 그냥 소대성전의 이야기가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세요. 넘어가서 자, 조선 후기 거기 좀 읽어볼게요. 조선 후기 118쪽입니다. 자, 널리 인기를 끈 영웅 소설이고 전장에서 뛰어난 무공을 발휘해서 전란을 평정하고 국가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영웅의 일대기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가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건 좀 읽어볼게요. 어차피 이 책의 내용이니까. 명나라 때 병부상서를 지낸 소양은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근심하다가 그러니까 이 병부상서면 요즘 말로 국방부 장관 뭐 이런 거 비슷한 직책이에요. 영보산 청룡사 노승에게 시주를 하고 외아들 대성을 얻는다. 대성 크게 성공한다고 그랬죠? 동해 용자의 적강이에요. 적강이라는 건 이거 이제 여러분이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맨날 나오는 거니까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적강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자리가 쓰는 건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쓸 줄 아는 건 쓸 줄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요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돼. 적강을 한자로 써봐 했는데 못 쓰면 구문과 나왔다는 말 하시면 안 돼. 적당 써야 돼요? 아니 이 정도는 쓸 줄 알아야죠. 아니 적강 정도는 쓸 줄 알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적자가 무슨 적자냐면 신선 적자. 이 강자는 알겠죠? 내린 강자죠?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이 적강. 적강. 그러면 이 적강은 뜻이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신선이 내려왔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유배해 왔다는 뜻도 있어. 되겠어 안 되겠어? 유배가 뭔지 알죠? 옛날 사람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옛날 사람들 유배를 오면 난 유배 왔다고 생각 안 해. 나는 원래 하늘나라 신선인데 글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 도로남 노래 있잖아요. 인생사 이것처럼 글자 한자 잘못 읽어가지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거. 그래서 적강이란 말 되게 많이 나와요. 공부나 공부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온 김에 좀 설명드려서 어쨌든 보세요 다시. 그래서 용의 용자에 이제 용왕의 아들이죠 내려와가지고 어려서부터 비범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부하가 됐어. 집을 떠. 그래서 이제 부하가 되면 이제 소설 좀 설명해. 뭐가 등장하냐? 반드시 등장하는 게 구조자가 등장해.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등장해. 부하가 되면. 근데 이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것도 좀 설명을 좀 해야 돼. 할 얘기 너무 많아. 데우스 마키나라는 게 있어. 여러분 데우스 마키나가 뭔지 아세요? 데우스가 이 라틴어로 뭔지 아세요? 아실까? 구조자가 조력자랑 좀 그렇죠. 거의 비슷하죠. 조력자와 비슷하죠. 메밀꽃 필름을 왜그 옆에 그러니까 메밀꽃 필름과 좀 조력자하고 좀 다른데 이제 그러니까 고전에서 구조자는 뭐냐면 보인 질문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조력자는 이제 좀 사람의 일을 도와준다는 건데 구조자는 뭐냐면 이 주인공이 아주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을 막 구해주는 거예요. 조력자는 막 사람을 위기에서 구해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같이 코업을 하는 그 존재가 조력자고요. 이해가시죠? 그런 존재자고 구조자는 주인공이 막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짠하고. 뭐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이렇게 뭐 강물에 뛰잖아요. 그러면 그 강물에 뛰어서 있는데 얘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구조자예요. 근데 요즘 드라마 이제 주말 드라마 뭐 있지 그 박도라 나오는 게 뭐지? 그 미녀와 순정남 안 보세요? 네. 야 여러분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돼요. 정말 재미없어서 드라마가 그거 본 적이 없으시구나. 없어요. 알겠어. 정말 하여튼 그래서 그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바쁘신 중에 그러니까 예, 그런 건 다 이걸 가져 선생님 보시. 폭군 이런 거 좋아해서 디즈니 플러스에 나온 폭군 예. 마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어요. 이게 그 이야기 안 해. 아니 그러니까 가져 머신이 뭐냐면 기계신이라고 해서 기계신이 뭐지? 이걸 기계신 설명할 수 있어? 기계신이 뭔지. 기계적인 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많이 아셔야 됩니다. 어렵다. 어려워요? 아니 근데 이런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알아야 되는 용어예요. 뭔 소리냐면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모르니까. 그러니까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해서 엑스가 어구예요. 이거 머키나는 머신 알겠죠? 기계신이라는 게 뭐냐면 기계로 만든 신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인공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 주인공을 도와주는 존재. 그거를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자, 심청전 알죠? 심청 강물에 빠졌죠? 네. 뭐가 심청을 감싸요? 영권. 예, 그게 데우스 마키나. 그거 알겠어요? 그게 데우스 마키나. 자, 주인공이 이거 제가 이거 갖고 1시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회장님 예. 알라딘의 지니도 예, 그렇죠. 그런 것도 그 사람을 이렇게 뭐 하는 거니까 기계신이 되는 거지. 왜냐면 주인공이 위험에 빠지면 뭔가 문지르면 오니까 뭐 이걸 좀 해줘 이런 의미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이에요. 무협지금은 100% 예, 주인공이 자 이런 거예요. 더 재밌는 거는 자 옛날 소설 보면 이거 갖고 1시간 이야기할 거라니까. 주인공이요. 자 주인공이 이렇게 빠졌어. 주인공이 이게 뭐 절벽이 떨어졌어. 근데 이게 바다잖아. 이게 한 500m 막 적군이 막 날라오잖아요. 고전 보면 활쏘아. 근데 안 죽죠 얘가. 재밌지 않나요? 활을 막 쏘아도 안 죽어 막 달려가면 막 쓰리쿠션 튕겨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한 500m, 1000m에서 떨어졌어. 바닷속에 죽어야 살아요. 근데 살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도 데우스 마키나거든. 그리고 주인공 안 죽는다니까.
그리고 또 주인공이 이제 막 그 절벽에 떨어졌어. 근데 여기에 낙엽이 있어, 낙엽. 자, 절벽에 떨어졌고 낙엽 위에 있어. 근데 이 낙엽이 에이스 침대가 되고 그렇죠? 낙엽에 떨어져도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낙엽도 데우스 마키나가 돼요. 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주인공이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존재를 이거 정말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면 예, 말씀. 그럽니다. 예. 그런 존재를 지나서 그 사람을 완전히 구조해줘가지고 능력을 극대화시켜줘서 다시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네요. 그 구조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게 구조자하고 기계신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말씀인데, 구조자는 이제 이 구조자가 배우 기계신이라고 하는 게 보통 기계신은 그러니까 구조자하고 좀 차이점은 구조자는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기계신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장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장치, 그러니까 이런 아까 말씀 낙엽이라든가 여기 연꽃이라든가 그래서 주인공이 떨어졌는데 바다도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기계신이란 말 쓰지 않아. 자연. 그렇죠. 그러니까 기계신 장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장치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 그런 어떤 장치, 그러니까 뭐 물이 강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이런 거. 또 이야기할 수 있다. 그 햇님 달린 이야기 보면 이 동아줄 내려오잖아요. 네. 동아줄 그게 기계신이에요. 그러니까 햇님 달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이 호랑이 막 따라갔다가 동아줄 썩은 동아줄 나오잖아요. 네. 이것도 기계신. 보세요, 이것도 사람 아닌데 장치지. 이제 조금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계신 여기 책에는 안 나와 당연히 지금 1학년이라서 안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미래를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나오나.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보세요. 이 이야기 알면 끝난 거예요 뒤에는.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이제 부모가 떠나서 고아가 됐다가 풍파리의 걸식이죠. 연명에 청주의 땅에 사는 이상에는 기이한 꿈을 꾸고 월영산에서 소대성을 발견해서 집으로 데려. 자, 이것도 이제 책에는 안 나오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이 고전 소설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재밌는 게 뭐냐. 이 주인공이 부하가 되거나 걸식해. 그런데 이 주인공을 알아보는 존재가 있겠어, 없겠어요? 그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맞죠? 주인공을 여기 책에는 안 나와. 주인공을 이 사람이 영웅이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아니 전문 용어가 있다니까 막 말 만들면 안 돼. 전문 용어가 있어. 이거 억지로 만들면 안 된다니까. 저 처음 들어요. 지인 지갑. 네, 이거 지인 그래. 그거 알아두세요. 지인 지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문학과가 멋있는 게 뭐가 멋있냐면 용어가 멋있어. 여러분 국문과 안 오면 이런 말 알겠어요? 지인 지갑이란 말? 네, 그러니까 그렇죠. 한자 쓰면 알지자 사람인자 갈지자 여기는 앞에는 알지자. 이게 소설로에 나오니까. 네, 나중에 소설로도 나오고 다 나와요. 연결돼서 다 나와 어차피 공부하다. 그래서 사람을 알아보는 거울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알아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거지야, 행생. 얘는 크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고전은 패턴이 똑같아. 여자가 알아볼 것 같아요, 남자가 알아볼 것 같아요. 진지가. 여자가 알아본다고요? 남자가 알아봐. 여자가 알아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되게 웃기는 게 잘 보세요. 이게 되게 재밌어. 얘가 거리냐, 봐요, 거리냐. 그럼 이 사람 남자가 알아봐. 그러면 잘 봐요. 남자가 알아봤어. 그럼 남자가 집으로 데리고 오겠어, 안 데리고 오겠어? 데리고 오겠죠. 그럼 이 부인 입장에서는 어디서 불러먹을 개벽닭인지도 모르는데 데리고 왔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엄청 싫어해. 그러지 않겠어,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잘해주는 척해. 이야기 내빠도 되게 그래. 그러다가 이 남자가 근데 또 이 알아보는 사람을 일찍 죽어. 일찍 죽어. 빨리 죽어. 지인 지갑. 그래서 빨리 죽고 나면 이제 남편의 부인이지. 그러니까 쫓아내. 그래서 또 딴 데로 가. 그럼 또 여기서 또 누굴 구해주는 사람이 또 나타나.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해. 고전 패턴을 보면. 자, 그래서 다시 내보세요. 그래서 이제 소대성을 발견해서 데려왔다 그 이야기했죠. 이상선은 대성의 인물이 비범한 것을 보고 딸 채봉과 약혼하도록 한다. 보세요. 이 남자들이 다 알아본다니까. 그래가지고
부인과 세 아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대성의 신분이 미천함을 들어 반대하고 있죠? 제 말씀 맞죠? 반대하다가 성내전에 이승상이 봐요. 갑자기 또 죽잖아. 이승상하면 요즘은 국무총리 같은 사람이에요. 맞죠?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제 말이 딱 맞잖아요. 대성을 협박을 해서 자객을 보내 죽이려고 해요. 그렇죠? 대성을 자다가 자객이 침입을 도술로서 피하고 집을 떠난다. 방황하던 대성은 영보산 청룡사로 가서 노승에 이 노승 밑줄 치고 구조자라고 썼어요. 구조자. 이게 구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지금 질문하셨지만, 그러니까 데우스 마키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 장치다. 노승의 도움으로 병법과 무술을 공부하죠. 채봉은 다른 데로 시집을 가라는 어머니의 공고를 물리치고 대성이 돌아오기를 또 기다려요. 대성이 청룡사에서 오른쪽 보세요. 공부한 지 5년이 되는 해에 호국이 증언을 침공한다는 천문을 다 보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노승에게서 복음을 받고 이상서가 꿈속에서 지시한 대로 갑줄 얻고 한 노웅으로부터, 그러니까 늙은이죠. 노웅은 용말을 얻어, 좋은 말을 얻어서 떠나죠. 중원에 이르러 적군을 격파하고 위태로운 지경에 있는 황제를 구하죠. 그러니까 황제가 어떻게 했어요? 대성을 대원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왕 중에 최고 짱이죠. 대성은 호국왕을 항복시키고 개선해. 다시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개선. 황제는 대성을 노국 왕에 봉하고 노왕이 된 대성은 청주로 가서 채봉을 맞아 인연을 성취하고 노국에 부임하여. 자, 선정이란 말 좀 설명드려요. 이런 게 공부하다 보면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많이 쓰는 말이 뭐냐면 선정. 이것도 한자로 쓸게요. 선정이 뭔 뜻이에요? 선정. 정치. 이게 정치 정자고 이 선자는 무슨 선자예요? 착할 선자예요? 잘할 선자. 잘할 선자.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들이 막 그 외국인 잘 싸워 뭐 했다고 그래요? 선전. 선전했다. 잘 이걸 착하게 싸웠다고 하면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선전했다는 건 잘 싸운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태클도 하나도 안 걸고 이게 선전한 게 아니라 잘 싸운 거. 그러니까 선정은 뭐냐?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것도 착하게 정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철의 관동별곡에 보면 나오거든요. 음의 이온풀을 다 살아내어져라. 그러니까 벼랑에 시들어 있는 풀을 다 살려내고 싶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고 싶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다시 그래서 이제 선정을 베푼다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거기 그 118쪽에 보십시오. 그 책 하나 나오고 소대성의 일대기를 그린 작자와 나오죠. 연대 미상의 고전 소설. 이 고전 소설들을 보면요, 연대 미상도 많고요. 작가가 거의 불분명한, 물론 이제 작가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근데 작자를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천재기일까요? 중국의 걸 구전제왕을 따라? 아니. 그러니까 이 좋은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 소설은 이렇게 돼요. 소설은 이 중국의 영향을 받긴 받아. 중국의 써보세요. 중국의 영향을 당연히 받아요. 영향을 받는데 이거는 창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질문하셔서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 김시습의 뭐죠? 금오신화 있잖아요. 금오신화. 이게 어떤 영향을 받았냐면 중국의 구라는 사람의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아요. 전등신화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전등신화하고 똑같지 않고 김시습이 자기의 관점을 창작해. 여러분 전등신화라는 게 이게 되게 재밌는 글자인데 등은 등불이잖아. 등불 알겠죠? 이 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한자 쓰면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써요. 이 전자가 이게 그 등불이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게 뭐랄까? 요즘에는 촛불이 없는 세대. 여러분 촛불 어렸을 때 촛불 세대였어요? 네, 등잔정 쓰셨어요. 그때 보면 그 이야기가 너무나 재밌어.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면 그런 적 있으세요? 내가 책을 하나 읽는데 이야기가 너무 재밌으면 그 촛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심지를 이렇게 자르지 않나요? 몰라요? 촛불 심지를 자른다니까? 왜 자르요? 촛불 심지를 자르고 여기 이제 50대들은 잘 모르고 한 60대 후반이나 이럴 땐 좀 알아요. 촛불 심지를 자르고 딱 불을 붙여. 불이 잘 타야 한다. 잘 타죠.
전등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갖고 이게 전등이 뭐냐고 하면 뭐 그 희미한 그 등불 이런 뜻이 아니라 등불을 가지로 가위로 자른다는 거야. 등불의 심지. 그 정도로 이해가 재밌다는 거죠. 아, 전시한다 그러죠. 그렇죠, 그렇죠. 전지 그 전자예요. 전절. 이해 가십니까? 전등신화. 그러니까 그 구의 전등신화 영향을 받았지만 구의 전등신화하고 또 다르다 이거죠. 우리만의 어떤 스타일대로 또 써요. 지금 이제 강의하면서 보니까 1학년 분들의 질문하시는 거는 거의 대학원 수준인데 질문하시는 그런 것들이 아까 뭐 구조자와 기계실의 차이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제가 웬만큼 대답하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보는데 교재에서는 뭐 여러분들 쭉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지만 이걸 내용보다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내용보다는 그 내용의 글자 한 구절 한 구절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의미의 맥락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요약을 좀 하고 좀 더 수업을 할게요. 자 이런 그 군담 소설은 어떤 레파토리로 되어 있느냐 그러면 대부분이 가문이 이제 몰락하는 경우가 이제 좀 많아요. 가문 이 군담 소설에 다 그런 건 아닌데 레파토리가 가문이 몰락을 하니까 이 주인공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 이걸 유리걸식 이건 들어봤죠? 유리걸식을 해. 주인공이 이제 부모님이 잘 나가다가 이제 그런데 그 이야기 있죠.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지감. 장인이 알아봐, 장모가 알아봐. 장인이 알아봐. 그래서 사회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장인이 알아보는 거. 근데 장인이 알아봐서 딱 왔어. 근데 지금 뭡니까? 처의 엄마, 처가의 핍박이 엄청 많다. 이 해부분을 레파토리가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 얘가 나가 가출. 가출해서 뭐해? 공부해. 산으로 들어가는 네, 뭐 산으로 들어가네 맞아 공부해.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을 세우는 거 뭐라고 할까요? 내가 한점 쓸게. 입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공이란 말 들어보셨죠? 공을 세운다. 공을 세우면 임금의 눈에 들거나 뭐 이렇게 했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레파토리가 이래요. 군담 소설. 뭐 다 똑같다. 꼭 이거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일반적인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약간 뭐 왔다 갔다 바뀔 수는 있지만 거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유충열전이라고 하는 이게 또 재밌는 게 제가 이야기는 아까 안 했는데 유충열전이 있어요. 그 유충열전도 역사계겠어요? 창작계겠어요? 응? 창작계지. 충과 열을 지닌 존재. 이름이 유충열이라는 게 실제 유충열이 있는 게 아니라 충과 열을 지닌 존재라고 해요. 창작기 분담소설. 아까 소대성전 기억나시죠? 그런 것도 창작기 분담소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137쪽을 좀 보세요. 137쪽에 영웅소설의 진면목 소대성전 나옵니다. 보이시죠? 여기를 좀 읽어볼게요. 여기 좀. 자, 이 소설은 소대성에 지금 137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작품의 내용은 이제 제가 좀 이따가 조금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그거보다 이 전체적인 틀이 중요해요. 이 소설 공부할 때는. 그거는 여러분 읽으셔도 되는 거잖아요, 내용은. 그죠? 저는 이제 그 틀을 이야기하니까 읽으면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소설. 자, 137쪽부터 보시죠. 자, 이 소설은 소대성의 시련과 극복, 자, 영웅소설, 군담소설, 영웅의 일생 이거 있고요. 자, 이 작품의 영웅의 일생 고귀한 혈통. 혈통이 고귀해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군담소설은 뭐의 구조냐 써놓으세요. 신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군담소설은 무조건 신화적 구조. 왜 신화적 구조냐? 혈통이 좋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신화 같은 거 단군 신화 보면 뭐 하늘나라에 이해가죠? 뭐 왕의 뭐 하나님 하늘나라 왕의 하나님 왕의 하여튼 아들이 인간사람 내려온 거 아닙니까? 혈통이 좋아요, 나빠요? 혈통이 좋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잉태, 출생.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는 걸 제가 전에 설명을 좀 드렸는데 몇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헛가문이 어떻게 태어나냐?
그 어머니의 겨드랑이 석가모니가 겨드랑이에서 태어난다니까. 이 신화를 보면 겨드랑이에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8발을 걸어가. 완전 뻥이죠. 태어나가지고 8발 걸어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을 한다.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응예가 아니라 천상천하 유아독존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노자 같은 사람, 노자는 들어봤죠? 노자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는데 80년 있다가 태어났어. 어머니 뱃속에. 10달이 아니라. 그래서 태어나니까 머리가 아주 하얀색으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생 자체가 좀 독특하다는 거.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인, 보통 이 범인은 범죄자 범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와는 다른 탁월한 능력, 또 어린 시절의 고난, 아까 고난 했었죠? 또 조력자, 그러니까 조력자 구원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력자 구원자 뭐 이렇게 써놨지만 이 여기에서 나오는 조력자는 아까 질문하셨다시피 그 조력자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고전 소설에서의 조력자는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뭔가 위기 상황에서 구해준다는 의미로 그 조력자의 의미를 헬퍼 영어로 말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다르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2차 위기, 시련과 고난의 극복, 위협의 성취 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보면 다 그런 내용들로 이제 뭐 벼슬에 이르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지인지감이라는 게 이제 책이 어디 나오냐면 보세요. 여러분 교재 이것부터 좀 설명할게요. 138쪽을 먼저 보세요. 138쪽을 보시면 그 소세성의 뭐 출생에 대한 이야기 그 아까 동해 용왕의 뭐 아들 이런 거 기억나시죠? 네. 두 번째 달라고 볼게요. 138쪽. 자 소세성은 봐요. 뭐라고 나와요? 동해 용왕의 아들이잖아요. 비를 잘못 준 죄를 지어 인간계로 귀양을 보낸다. 자 이제 질문. 여러분 공부하셨는지 그걸 두 자로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 세상으로 귀양 가는 거. 아니 금방 했는데 적당히 볼때 안 했어요? 했어요. 이제 대답을 안 했어. 이런 걸 알아야 한다니까. 여러분 국문학을 했는데 내가 적강을 모르면 안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인간 그 설정된 인물이고 비범한 혈통이죠. 그러니까 동해 용왕의 아들이니까 비범한 혈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도와준 사람이 나오죠. 여기 보면 쭉 내려가다 보세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승상, 청룡사, 노승 등이 핵심적 조력자에 해당한다. 이런 말 찾으셨어요? 138쪽에 밑에서 한 7째 줄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승상은 요즘 말로 국무총리예요. 국무총리. 이건 알죠? 그래서 조력자는 주인공에게 새로운 지향 가치를 부여해서 극복의 의미를 짓는다. 그래서 첫 번째 조력자는 전직 승상. 이 재밌는 게요. 꼭 도와준 사람이 국무총리가 도와줘. 신기하죠? 대부분이 그래요. 레파토리가. 전직 국무총리. 자, 유리 걸식하는 주인공의 비범 능력을 알아채고 사이로 삼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니까. 이게 레파토리가 그래요. 그리고 첫 조력자는 자, 그러다가 아까 얘기했죠? 빨리 죽는다, 늦게 죽는다. 빨리 죽는다. 이거 나오잖아요. 갑작스런 득병, 병에 걸린다는 소리야. 득병이란 말. 병을 얻는다. 정치적 적대자의 박해로 죽음이나 유배를 당해갖고 죽어요. 그리고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 다음에 꼭 등장하는 두 번째 조력자가 누구냐? 노승이에요. 노승. 나오죠?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노승이 왜 나오냐? 여러분 소림사 가면 막 병법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노승이 꼭 나와. 그래서 병법, 무예 이런 걸 전수해. 이해가십니까? 전직 그 국무총리가 병법을 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노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단락, 중요한 것만 볼게요.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소대성전뿐 아니라 많은 영웅소설에서 외형적으로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주인공의 비범성을 깨뜨려보는 감시관이라는 건 밑줄 쭉 써보세요. 사람을 보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감시관이라는 뜻. 이게 이제 감자는 거울 감자고요. 식은 알식자고요. 안자는 눈 안자예요. 잘 모르시면 좀 음을 써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시관. 그러니까 이 감식 안 하고 지인지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인지감 아까 제가 한자 썼잖아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울. 이게 지역이에요. 지인지감.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이 감자가 거울 감자예요. 거울 감자인데 결국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거울이지만. 이게 볼감자
볼감자는 좋은 질문인데 이렇게 이 볼감자는 여기 없어요. 요즘 세금자 있잖아요. 세금자가 들어가면 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지인지가 생각하니까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의 그 새엄마의 거울? 새엄마의 그것도 어느 정도 되죠. 맞아요. 그것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냐. 예, 역시 생각하시는 게 대단하네. 맞아요. 그것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진짜. 자, 그래서 이제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은 비범성을 막 만들어가지고 쭉 나오죠. 뭐 발탁하고 이런 이야기는 쭉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제일 마지막 달라고 좀 볼게요. 마지막 달. 자, 소대성전에서는 두 번의 결핍. 하나는 병부상. 그러니까 병부상선 요즘 말로 하면 국방부 장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로서 명성이 조야에 자자했던. 그러니까 이 조야는 이제 조정. 그러니까 이 조자는 아침 조자지만 조정. 그다음에 양뜰. 그러니까 궁궐 내외. 요즘 말로 하면 그 조야라고 그래요. 거기에 자자했던 부친의 치사는 벼슬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치사. 인한 정치 권력의 결핍. 다음으로는 가산 탕진으로 인한 경제적 문란. 이 경제적 문란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걸 보면. 그리고 부친의 자유에 대한 결정으로 이 결핍이니까 몰락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 마지막 달락을 볼게요. 그래서 이 소대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명문대가 상인분층과 최하층 빈민 신분의 삶을 동시에 확인하는 독자의 경험은 급변하는 당시 사회의 신분제에 다가서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서 갑자기 나라고 떨어진다는 거죠. 작품의 구성, 서사적 인간관계에서 벗어나서 곳곳에 있는 사회의 다채로운 풍경을 확인하는 것도 이런 재미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내용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작품이 쭉 읽어보시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 120페이지 나오는데 이건 뭐 제가 다 하지 않고 좀 시간 되는 대로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일단 120쪽을 좀 펴보세요. 120쪽을 펴보세요. 아까도 이제 질문하셨지만 고전 소설은 대개 어디를 배경으로 하느냐? 중국을 배경으로. 중국을 배경으로. 그럼 재밌는 것은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겠지만 구운몽은 들어봤어요? 구운몽. 네. 예, 이 구운몽이라고 하는 작품 있잖아요. 이 구운몽이라고 하는 작품이 누가 지었죠? 김만중이 지었잖아요. 이 구운몽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을 배경으로. 네, 우리나라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꼭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중국의 영향을 받긴 받았지만 내용 자체는 우리식이다. 자,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볼게요. 앞부분에 줄거리 거기 나오는 거. 명나라 송화 연간에 명망 높은 재상 소량은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와서 여생을 보내고자 한다.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자식이 없는 것이었는데 부처에게 시주한 다음, 자, 시주 짝짝대 시주. 자, 이걸 경제학적인 용어를 뭐라고 하냐? 여러분 이 시주를 경제학적 용어로. 자, 무슨 가치? 맞죠? 무슨 가치? 땡땡 가치. 교환 가치. 자, 교환은 뭔지 알죠? 내가 뭐라고 할까요? 뭘 산다고 할까? 아파트를 비싼 걸 사야 돼. 막 그 압구정동 이런 데 비싼 거 30억 됐나? 30억을 줘야지 아파트를 사죠. 예를 들자면 그게 교환 가치. 그러니까 아들을 얻으려고 하면 시주도 안 하고 아들을 얻을 수 있어 없어? 말 돼요? 경제학적인 용어로 교환 가치라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국문학 공부하면 되게 재밌어요. 오만 걸 다 알아야 돼. 막 별게 다 나와요. 그래서 부처의 이 시주가 교환 가치 알았어요? 다음에 길몽을 꾸고 소대성을 낳는다. 그러나 소상선은 갑자기 병이 들어서 세상을 등지게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밑에 읽어보면 뭐 상을 치다 보니까 가산이 탕진돼가지고 남은 거 팔아가지고 이제 은자 한 50냥 가지고 집을 떠나서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막 가진 고난들이 막 등장을 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보세요. 뭐 이걸 다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좀 보면 거기 그 120쪽에 밑에서 셋째 줄을 보세요. 밑에 셋째 줄. 그러니까 전체적인 건 여러분 다 읽으세요. 저는 이제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밑에 셋째 줄을 보니까 소대성이 이 말을 듣고 처해남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고 50냥 은자를 줘. 자기도 돈이 얼마 없는데 불쌍한 사람 보고 준다는 거예요. 나도 부모를 여인 사람이다.
노인의 효성을 보며 어찌 감동이 없겠느냐. 그래서 장사를 쓰는데 보태 써라. 소대성의 인품이 좋아요, 나빠요? 보니까 되게 좋은 거죠. 노인이 금을 받고 머리를 조아리며 살해하기를 50냥 은자를 어찌 적다 하리요. 나이 70의 불효를 면하게 하시니 은혜가 백골난망이라 높으신 이름을 알고자 합니다. 소대성이 노인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하심이 어찌 나의 덕이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맞죠? 나한테 고맙다고 하지 마라. 나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뭘 이름을 알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어때요? 이 소대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 밑에 보세요. 그 밑에. 소대성이 길을 떠나며 가진 게 없어 빌어먹어요. 기골이 장대에서 한 마리의 밥을 먹었는데 빌어먹어야 하니 양을 채우리요? 뭐 이렇게 나오죠.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그 밑에 보면 기간을 참지 못하니 가장 궁금한데도 은 준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으니 그 도량을 가히 알리라.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그 도량을 가히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를 자 이제 시점으로 들어갈게요. 무슨 시점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시점 배우셨죠? 네, 전지적 작가 시점. 아우, 명예분들 대단하시네. 전지적 다 알아요? 자, 이 그러면 이제 좀 더 보죠. 이걸 뭐라고 하냐? 올림푸스적 시점이라고 하고요. 편집자적 동점이라고. 이것까지 모르실 거예요. 이것까지 알면 뭐 가르칠 게 없지. 편집자적 동점. 그러니까 자 전지적 작가 시점 뭐냐면 이 작가의 일거수일투족을 작가의 그 주인공의 일거수일투족을 작가가 다 알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올림푸스적 시점 뭐냐면 올림푸스 산에 있는 신들이 인간을 다 알겠죠? 그까지 그게 그래서 올림푸스적 시점. 편집자적 논평도 전지적 작가 시점이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소설론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집자적 논평 나오면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 따른 말이구나. 올림푸스적 시점 나와도 이게 전지적 작가 시점에 따른 말이구나 이렇게 아셔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말이 그 도량을 가히 알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찾았어요? 네. 그게 뭐냐? 전지적 작가 시점, 편집자적 논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편집자적 논평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 쭉 등장을 하고 뭐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승상이 결국 이제 이 사람의 뭐 내용을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그건 여러분 읽어보세요. 제가 이걸 다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거기 그 123쪽에 보면 123쪽 보세요. 123쪽을 보세요. 거기 보면 거기 한 네 번째 다섯째 줄 좀 볼게요. 일어나 앉으면 들을 말이 있다고 하니 그 아이 머리를 극적이며 눈을 떴보다 앉으며 고개를 숙이거늘 승상이 자세히 보니 천지의 정기와 1월의 명광이 비치니 뭔 소리인지 알겠죠? 하늘과 땅의 정기와 1월 해와 달의 밝은 빛이 비쳐요. 수중의 기린이요 물속의 기린이고 금중의 봉황이나 그 말 금자잖아요. 그러니까 승상의 명감. 자, 명감 네 글자를 뭐라고 한다? 지인지감. 같은 말이에요. 아니면 누가 대성을 알아보겠는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성이 이제 막 빌어먹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를 누가 아는 거예요? 이 승상이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지인지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막 잘 크고 막 그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뭐 키우는데 엄청나게 뭡니까 유명한 이런 사람들은 성장이 되게 빨라. 그렇죠. 똑똑한 애들. 그러니까 무슨 말은 빠른 성장. 성장이 빠르다.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 성장이 빠르죠. 막 초등학생들이 막 미분 적분하고 막 이러지 않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빠른 성장. 그리고 되게 또 많이 먹어요. 많이 먹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웅의 소대성이 영웅의 자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이제 쭉 보면 쭉 나와요. 나오고 거기 그 126쪽을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책은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책은 읽으시고 저는 그냥 중요한 표현만 좀 알려드리고 오늘 마무리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126쪽에 보면 쉬태길에서 이성지친을 이룰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으리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성지친 느낄 줄 보세요. 이게 뭔 소리예요?
이성지치는 혼인이라는 뜻, 혼인. 혼인을 좀 더 유식한 말이에요. 왜 이성지치냐? 달을 이자고요. 이 성자는 남성 여성 할 때 성자예요. 그러니까 성이 달라. 성별이 다른 사람들끼리 친하게 맞는 친함을 맺는다 이런 뜻이겠죠. 이해가요? 뭔 말인지? 그걸 이성지친. 별로 안 들어보신 말이죠? 혼인은 아시겠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에서는 이성지친이란 말을 이렇게 쓴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31쪽. 하여튼 책은 여러분 읽어보신다는 전제하에 설명드려요. 거기 각설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세 번째 달라요. 각설. 각설은 써놓아서 동그라미 치고 상황의 전환. 상황의 전환. 여러분 각설하고 요즘도 그런 말 쓰지 않나요? 상황을 전환시킬 때 각설이라는 말 쓴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 132쪽 넘어가세요. 132쪽을 보면 거기 이제 노승이 나와 맞으며 존객이 오는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거기 그 132쪽에 한 12세 줄 좀 내려가 보면 문득 풍경 소리 들리거늘 이런 말 있을 텐데 절이 있는가 하여 올라가니 찾았어요? 한 노승이 나와 맞으며, 그러니까 노승이 구조자인 거예요. 아까 설명했잖아. 그 다음에 존객 밑줄 짝. 존객이 누구냐? 소대성 여성. 존경하는 손님. 오시는데 나아가 맞이하지 못했으니 죄를 사하줬어. 그래서 이제 소세. 밑에 소세는 또 누구겠어요? 소대성. 소대성을 또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구조자로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여러분 읽어보시고 어디를 보냐면 135쪽 볼게요. 135쪽. 거기에 이제 중략된 부분에 줄거리라고 나오죠. 소대성이 천자를 구하기 위해 길을 가는 중 꿈에서 이승상을 만나 보신갑이라는 갑옷과 청총마라는 명마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에서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가,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 사람이 승리를 하려면 검이 좋아야 돼. 그리고 또 뭐 해야 돼? 갑옷이야 돼. 이거 하나 더 한다면 말이 좋아야 돼. 승리의 요인이야, 승리의 요인. 이해가요? 갑옷 입고 좋은 칼 가지고 또 좋은 말 타고 이게 다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소대성이 난국을 수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이게 이제 문제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다 안 나오고 이제 중간 생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그 136쪽에 있고 136쪽입니다.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줄거리라고 써진 거 있죠. 136쪽에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이후 노왕이 된 소대성은 나오죠. 이 소저라는 게 중국에서요 샤오지에라고 해요. 샤오지에 이 중국의 샤오지에라는 게 뭐냐면 아가씨 되게 많이 나와요. 중국어 좀 공부하시면 이 샤오지에 소저. 그래서 이 소저를 왕비로 맡고 선정을 베풀다가 선정 설명했어요. 한날 한시에 하늘에 올라간다. 승천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제 중간에 좀 이렇게 건너뛰긴 했지만 큰 틀은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한번 내용도 이제 쭉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소설은. 네, 소설 어렵지 않으니까 뭐 이거는 뭡니까 가사라든가 이런 것만큼 어렵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서 소대성전 이런 거 알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애정소설은 재밌어요. 애정소설, 세태소설, 또 뭐죠? 우화소설. 한 챕터씩 이렇게 막 나갈 거예요. 이제. 그러면 한 번에 한 3챕터 나가겠죠? 잘하면 그 다음 주 정도 하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끝나고 제가 이제 국어학점도 하고 하여튼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거 다 해드릴 거니까 거기 문화유적 답사 그것도 제가 좀 작년하고 똑같으면 제가 문화자원회의에도 그걸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리포트 과목. 그다음에 심리학도 있지 않나요? 심리학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리포트 나올 때 그 어떤 걸 할지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한 번 아니면 2번이면 끝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끝나고 월요일 날 얘기 맞아요. 이야기 이거 좀 끄고요. 저기